저는 그 당시에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깜짝 놀란 부분이 매장 안에다가 담배와 같이 경고판을 붙이고 커피를 팔아라. 우리 집에서 파는 커피에는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다. 임산부가 먹으면 유산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모든 커피 업계에서는 이 발암물질을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맛, 향 두 개만 가지고 로스팅했어요. 얼마든지 맛있게, 얼마든지 향이 좋게 발암물질이 없는 커피를 로스팅할 수가 있어요. 이기호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발암물질 걱정 없는 커피. 오늘 이계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여기서 만나 뵙게 되네요. 제가 그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그럼요. 근데 전화도 안 하시고 뭐. 워낙 바쁜 것 같아요. 저는 네. SNS 통해 가지고 어떻게 어디 가시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저희 뭐 먹는지도 알고 그 있고. 방정 맞은 일상을 다 보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네, 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먹거리에 대해서, 식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또 콩 박사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좋은 콩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 콩이 아니라 이게 커피의 연구로까지 이어지셔서 커피도 콩이죠, 그죠? 커피콩. 네. 네. 커피 콩의 어떤 그 중요성을 어떻게 알게 되시고 또 연구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한 10년 전에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저에게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상업용 커피에서 발암물질을 분석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발암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해 주십시오 해서 저한테 3년간 네. 연구를 맡겼어요. 제가 그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모든 종류의 상업용 커피, 그냥 캔커피, 믹스커피, 유명한 카페에서 팔리고 있는 무슨 모든 종류의 커피를 인스턴트 커피뿐만 커피뿐만 아니라 원두 커피부터 해서 모든 커피 그걸 싹 다 분석을 했을 때 네. 저는 그 당시에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란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 이슈가 될 만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없을까? 발암물질이 있는데 있는데도 왜 조용할까? 왜 조용할까?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공식적으로 이슈가 된 것이 2018년 3월 30일이에요. 네. 지금도 이제 2018년 3월 30일인데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네. 한번 커피 그리고 미국 법원 커피 검색을 치면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네. 커피에 대해서 판결을 땅땅땅 내려요. 판사가. 뭐라고요? 뭐라고 내렸냐면 그 당시에 이제 커피를 팔고 있는 스타벅스를 비롯한 약 90개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안에 있었는데 매장 안에다가 담배와 같이 경고판을 붙이고 커피를 팔아라. 아, 그럼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났어요. 대신에 경고판의 내용은 우리 집에서 파는 커피에는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파는 커피를 임산부가 먹으면 유산할 수 있다. 라는 경고판을 붙이라고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그 사건이 이제 있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역시 이제 뭐 내가 예상했던 대로 뭐 커피 업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반론이 막 돼가지고 지금 약 6년 정도 지났죠. 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제 여론이 형성돼 있냐면은 커피 속에 발암물질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워낙 작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먹어도 좋습니다. 현재 이렇게 여론이 형성돼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발암물질이 원래 커피는 없던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 없던 건데 로스팅을 할 때, 태울 볶을 때 때. 어떻게 로스팅 하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발암물질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요. 지금까지 모든 커피 업계에서는 이 발암물질을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맛, 향 네. 두 개만 가지고 로스팅을 했어요. 로스팅한 거죠. 커피 업계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교수님 저희들은 뭐 강하게 볶지 않고 아주 약하게 볶아가지고 스페셜티 커피 가지고 약하게 볶아서 뭐 산미도 나오고 과일 향도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정부 기관에 의뢰를 받아서 3년간 분석했던 그 발암물질은요, 약배전할 때만 나오는 발암물질이에요. 약배전이요? 예, 그게 약하게 뭐죠? 볶았을 때. 아, 네. 약하게 볶았을 때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발암물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에서도
2021년도 네. 지금부터 3년 전에 법을 정했어요. 커피에는 0.8 mg per kg, 이제 0.8 ppm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0.8 ppm 이상의 그 발암 물질이 있으면 유통을 안 시키겠다라고 법을 2021년도 1월 1일에 법을 발표를 했어요. 그 0.8이라는 기준을 갖고 올 때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어디에 있는 기준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유럽 기준을 갖고 왔거든요. 네. 유럽은 0.4예요. 근데 최소한도 우리나라 국력을 본다면은 유럽같이 0.4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0.4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2배로 0.8을 가지고 해서 좀 커피업계에서 좀 느슨하게 노력을 하군요. 해서 단계별로 저는 그 지혜스럽게 잘 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0.8을 도입을 했는데 2021년도가 코로나 때잖아요. 그렇죠. 그죠? 카페가 장사가 안 될 때니까 그때 법은 발표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단속은 안 했어요. 법이 있는지를 몰라요. 커피업계에서. 네. 근데 더 큰 사건은요. 발암물질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로스팅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도 있는데다가 커피의 생두는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네. 여름철에 어떻게 유통, 보관, 저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곰팡이가 피는데 그것도 발암물질이거든요. 아, 그럼 볶을 때만 발암물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보관 과정에서도 뭔가 안 좋은 물질이 그렇죠. 발암물질 나올 수 종류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커피에 대해서는 제일 큰 발암물질이 첫째는 보관상에서 잘못해서 나오는 곰팡이, 독소. 이건 간암 발암물질이라서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로스팅 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 2가지. 그래서 커피에는 발암물질이 총 3가지가 있어요. 로스팅 할 때 2가지, 보관할 때 1가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법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커피 산업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요. 얼마나 마시죠, 우리 국민이 커피를? 우리 국민이요. 통계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5,200만 되나요? 네, 네. 한 사람이요. 1년에 400잔이 넘습니다. 그러면 5,200만이. 한 잔 이상 마신다. 그럼 거기에 아이들도 있고. 네. 커피 한 사람이 5천만을 따진 거죠. 빼면 하루에 석 잔? 속잔, 녹잔도 더 된다는 거죠. 저는 한 2잔 정도는 마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커피 소비량이요. 아시아 국가 지금 1위거든요. 참 1등 많이 한다고. 우리 뭐든지. 그래서 저는 일등 이제 민족이다. 과거에는 커피가 이제 기호식품이라서 네. 뭐 기호식품은 뭐 담배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담배도 기호식품이라서 거기에 뭐 발암물질 있더라도 담배 피는데 뭐 커피를 가지고 교수님 그렇게 뭐 심각하게 얘기하냐고. 나는 이제 커피는 나는 기호식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왜? 커피는 너무 많이 마시니까. 특히 누가 제일 많이 먹는지 아시죠? 20대, 30대 그렇죠. 그것도 여성. 맞아. 아이스 커피 뭐 거의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커피 업자분들한테 참 얘기를 내가 많이 부탁을 했어요. 제발 좀 전문가들이시니까 로스팅 할 때 발암물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하시면 안 되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수입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일부러 이걸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그죠? 눈앞에 어떤 이익에 급급한 것도 있고 그냥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도 없고 신경 그런 거 쓸 아닐까요? 여력도 없다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커피 산업 규모가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생두가 1조 5천억 채가 수입이 됐어요. 생두가. 그럼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상품으로 나가게 되면 보통 10배만 하더라도 15조. 네. 그래서 제가 설득 시키다 도저히 제가 안 돼가지고요. 제가 로스트기를 샀어요. 커피 기계를 사셨어요? 네. 로스팅 기계를? 로스트기 샀어요. 무려 말이죠. 얼마예요? 6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사가지고. 돈으로요? 아 그렇죠. 제 돈이지 누구 돈 가지고 아니 갔습니까? 정부에서 지원 좀 안 해줘요? 아니요. 저는 뭐 정부 지원 과제 같은 건 그런 건 안 합니다. 어. 일단 이제 제 돈을 들여서 이제 6천만 원 정도의 장비를 사가지고서는 얼마든지 맛있게, 얼마든지 향이 좋게 발암 물질이 없는 커피를 로스팅할 수가 있어요. 로스팅할 때 그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정도를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해서 발암 물질을 거의 없게 만드는 기술을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에서 천만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요? 그럼요. 이기호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발암물질 걱정 없는 마데톨미 커피. 마데톨미가 무슨 뜻이죠? My dad told me.
아. 이니셜을 따가지고요. My dad. 네, my dad,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알려준, 나에게 얘기해준. My dad told me. 예, my dad told me 라고 이제 했는 먼저 지금 이제 한번 이걸 사업화를 좀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커피 문화도 좀 바꾸고 커피를 좀 이렇게 노력해서 네. 건강하고 맛있는 커피, 향이 좋은 커피를 이렇게 제공해 드립니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첫 번째 커피가 될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에서 첫 번째.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박사님 출연하신 영상 보니까 270만 회가 예, 넘고 댓글이 뭐 1,700개가 넘게 이렇게 달렸습니다. 커피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많이 나온 질문을 제가 뽑아왔거든요. 아, 그래요? 대신 좀 네. 질문하겠습니다. 골드브루 더치 커피는 커피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니까 발암 물질이 안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했어요. 이제 콜드브루가 됐든 더치가 됐든 간에 그건 이제 찬물로 이제 내리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원두를 볶을 때 아, 이때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콜드브루가 됐든 더치가 됐든 간에 원두로 사용하게 되면 다 발암물질이 똑같이 있겠죠. 원두는 볶아야 먹는 거니까. 꼭 볶아야 되니까요. 볶을 때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믹스 커피 있잖아요. 네. 달달하니 예, 비 달달한 오는 날 한잔 마시면 또 캠핑 가서 마시면 맞습니다. 너무 향기가 그냥 솔솔 나는 게 네, 이제 좋거든요. 믹스 커피라는 그 커피는 주로 이제 커피의 종류가 생두로 봤을 때는 아라비카, 로부스타 이런 커피의 생두의 종류가 있어요. 생두 종류가 있는데 믹스 커피에 들어가는 커피들은 로부스타라는 그 품종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라비카가 됐든 로부스타가 됐든 간에 볶을 때 커피를 로스팅할 때 어떻게 로스팅 하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모든 믹스 커피에 발암물질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못하겠죠. 왜? 네. 어떻게 로스팅 하느냐. 프리마 있잖아요. 프리마가 네. 이렇게 또 안 좋다고. 프리마는 이제 뭐 식물성으로 만든 기름이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기름 성분인데 결국 그것도 뭐 간혹 한두 잔 먹는 건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그걸 뭐 하루에 막 뭐 굉장히 많이 마시더라고요. 7, 8장 마시는 분도 제가 봤고. 네. 예. 뭐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뭐 그분들고 마시지 말라 얘기는 못 하겠고요. 하여튼 뭐 이런 그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걸 좀 자제를 하시고 이제 커피도 그냥 내린 것보다는 집에서 이제 필터를 통해서 내리게 되면요. 네. 필터에 커피의 나쁜 성분을 다 걸러줘요. 어. 홈카페식으로 해서 커피를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걸러서 먹는 커피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아, 걸러서 먹는 커피. 네. 그 종이 필터. 네, 종이 필터에 걸러서 먹는. 아. 그 종이 필터에 거의 상당히 나쁜 성분을 거의 다 걸러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런 분이 계시네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오히려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비 있는 분들 오히려 화장실 문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조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그 질문이고 주관적인 주장이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커피가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뭐 변비라든지 또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그렇다 해가지고 변비 해결하시려고 커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커피를 도저히 못 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거 마다톨미 커피 마셔야 되나요? 아니요, 아까도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 네. 하루에 한두 잔은 뭐 그렇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죠? 하루에 한두 잔 너무 네.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냥 맛있게 즐기시는데 커피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종류의 음식은 과량 장기간 먹으면 무조건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커피도 적절하게 대신 이제 커피를 즐기시려면 좀 많이 즐기신다 하게 되면 좀 연하게 타서 연하게 만들어서 차같이 이렇게 향기와 함께 마시는 분위기를 즐기시면은 아무래도 카페인 농도가 좀 작게 들어오게 되면 좀 낫겠죠, 그죠? 조금 더 건강하겠죠. 네. 뭐 답은 또 이렇게 마데톨미 커피를 마시면 안심하고 네, 커피를 즐길 수 있고 또 로스팅 말고 추출 방법이나 물 온도에 따라서도 원두의 성분이 달라질까요? 이렇게 네, 달라집니다. 예, 그게 이제 홈카페를 하시거나 또는 드립을 한다는 그 드립 커피를 해 보게 되면요. 원두를 이제 분쇄했을 때 입자가 굵으냐 작으냐에 따라서도 이제 성분이 다르고요. 물의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건 이제 경험 있는 분들이 보통 하시게 되면요. 대개 물은 온도는 한 90도 정도의 네. 정도에서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좀 진하게 나오면 그다음에 또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물은 온도는 90도 90도. 정도에서 네. 이제 그 드립으로 내리시는 걸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캡슐 커피 저도 마시는데 이거 기계가 있어서 네. 캡슐 커피는 어떤가요? 캡슐 커피도 마찬가지 로스팅 했던 거겠죠. 그것도 똑같이 로스팅을 로스팅해서 어떻게 액체로 만든 거니까. 아니 로스팅 해서 이제 그게 분말로 넣어놓은 거를 네, 네. 압력을 가해가지고 물로 해서 추출해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거기도 로스팅을 했잖아요. 결국 그것도 로스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국 또 캡슐 커피도 발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군요. 커피를 마시면 배가 아파요. 왜 그런가요? 이런 주관적인 질문인가요? 일단 배가 아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장내에 뭔가 들어왔을 때 고통을 느꼈다는 얘기는 뭔가 장내에서 뭔가 적응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네. 오히려 그런 게 커피를 마시고 배가 아플 정도 같으면 한번 진료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계속 그러면은 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엄청나게 배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배가 아플 정도가 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커피 안 먹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꼭 먹어야 되겠다. 연하게 만들어서 연하게 숭늉같이, 숭늉같이 해서 차같이 작은 양을 즐기시라는 거죠. 향을 예, 즐겨라. 향을 즐기면서. 네. 그리고 원두를 볶을 때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볶아서 우려 마시는 그 차들 많잖아요. 중국 차도 있고 티 종류들 그런 것에도 뭐 카페인이 있다고 들었고요. 예, 카페인은 있는데요. 발암 물질 어떤가요? 예, 발암 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로스팅을 했을 때 네. 발암 물질이 나오는 식품군이 있어요. 그게 이제 커피, 네. 감자, 감자 튀김. 감자튀김. 감자와 커피는 온도가 140도에서 약 180도 정도 될 때까지 로스팅을 했을 때 물기가 없을 때, 물기가 없을 때에 바로 이 발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요. 로스팅 과정에서. 티는요, 티 종류. 그래서 티 종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감자하고 커피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게. 다른 뭐 차라든지 뭐 현미라든지 뭐 누룽지 계통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커피에 누구보다도 진심이신 우리 이계호 박사님 직접 커피를 개발하시고 건강한 커피를 전파하고 계신 분 오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MDTM 네, 이게 약자가 아버지가 내게 알려준 그런 뜻이랍니다. 저희 탐나는 일상에서도 이제 판매를 할 예정이니까 건강하게 맛있게 향기롭게 커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모시고 싶은데 박사님께서 너무너무나 알려주고 싶은 발효식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